예, 먼저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자리는 송기현 의원님, 허영 의원님과 함께 강원도의 보건의료, 지역 필수의료의 미래를 열기 위해서 만든 자리입니다. 그래서 강원도의 현재 지역 필수의료의 상황이 어떤지, 우리가 어떤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다 아시는 얘기겠지만 강원도의 상황이 어떤지를 그래도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보여드립니다. 우리나라를 그 의료 생활권, 중진료권으로 나누면 60개 중진료권으로 나누어지는데요. 보시는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4개 막대가 강원도의 5개 중진료권입니다. 그리고 여기 써있는 숫자는 입원 환자의 사망률을 환자의 중증도를 보정해서 구한 값이고 100이 평균입니다. 100보다 높으면 사망률이 높다는 뜻이고 100보다 낮으면 사망률이 그 지역의 사망률이 전국 평균보다 낮다는 뜻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가장 높은 데와 낮은 데는 2배쯤 차이가 나는데요. 빨간색으로 표시된 강원 지역의 사망률은 저기 원주 지역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100 이상입니다. 속초는 157로 전국 평균에 비해서 사망률이 1.57배 높다는 뜻입니다. 우리 허영 의원님의 지역구인 춘천 중진료권도 124로 전국 평균에 비해서 1.2배 높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어디에 살든지 똑같은 의료 서비스를 보장받아야 되는 것이 대한민국 의료가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바인데 현실은 어디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명과 운명이 결정되는 게 현실인 상황입니다. 저렇게 사망률이 높은 이유를 쪼개보면 첫 번째, 응급 환자의 사망률이 높습니다. 왼쪽은 전체 환자, 오른쪽은 중증 환자인데 모든 응급 환자, 중증 환자 모두 수도권에 비해서 강원 지역의 응급 환자의 사망률이 2배 이상 높습니다. 강원도에 사시는 분들은 그 전국 다른 지역에 비해서 내가 사는 지역에서 치료를 못 받고 다른 지역, 주로 수도권으로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비율이 높습니다. 수도권의 입원 환자의 자체 충족률은, 그러니까 수도권 사시는 분이 수도권에 있는 병원에서 치료받을 확률은 66%, 그러니까 3명 중 2명은 수도권에서 치료를 받는 거죠. 그에 반해서 강원도는 46.9%, 절반에 미치지 못합니다. 근데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오른쪽에 보시는 중증 환자의 타지역 입원율입니다. 특히 영월, 동해, 속초 지역은 중증 환자가 생기면 8명에서 9명은 다른 진료권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이제 동해, 속초는 단지 동해시, 속초시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속초 진료권, 동해 진료권이기 때문에 속초 진료권은 고성, 속초, 양양을 의미하고요. 동해는 동해, 삼척, 태백 등을 의미합니다. 소아와 분만의 경우에는 일부 지역에서 굉장히 낮은 열악한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기 보시는 파란색 막대는 전체적으로 소아 환자 중에서 그 지역에서 입원해서 치료받는 환자가 얼마나 되느냐를 보여드리는 그림인데 속초를 제외하고는 동해 속초를 제외하고는 괜찮은 것처럼 보이는데 빨간색 막대가 중증 소아 환자가 그 지역에서 얼마나 치료받는 비율을 보여드리는데 대부분 20-30%에 미치지 못하고 동해 속초는 5%에도 채 미치지 못합니다. 분만도 마찬가지로 전반적인 분만은 그 지역 내에서 이루어지는데 속초로 가면, 속초나 동해로 가면 현저히 낮아지고 또 특히
중증 분만, 고위험 분만의 경우에는 그 지역에서 분만 받는 비율이 더 낮아지는 안타까운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흔히 대한민국은 그 의료의 접근성이 좋은 지역, 좋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의료의 접근성이 좋다는 것은 집 밖에 나가면 의원이 있고 예약하지 않아도 진료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그게 지역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이게 고혈압, 당뇨병, 관절염으로 그 자기가 사는 시군에서 치료받은 환자의 비율을 진료받은 환자의 비율을 보여드리는 건데요. 뭐 동해시, 춘천시, 속초시, 강릉시는 90%가 넘어서 다 의원에 대한 접근성은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저 오른쪽으로 가시면 고성, 양양, 영월, 정선은 60% 부분밖에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고혈압, 당뇨병 진료를 받으려 해도 다른 군에 가서 다른 시에 가서 진료를 받아야 되는 게 현실이다. 그래서 지역적 편차가 굉장히 심하다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가 생긴 이유는 그 지역에서 생기는 발생하는 환자의 수, 그 지역에서 발생하는 환자의 중증도를 고려해서 그 지역의 그 환자를 돌볼 수 있는 병원 의사가 있어야 되는데 병원과 의사의 지역적 분포, 공급을 그냥 시장에 맡겨놨기 때문에 이 다른 상품처럼 병원과 의사도 대도시에 쏠리고 수도권으로 쏠리는 현상이 오랫동안 방치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것을 대한민국의 의료체계가 무정부적인 의료체계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런 무정부적인 의료체계가 지역 필수 공공의료의 붕괴로 이어지고 결국은 앞에 보여드렸던 지역 간 격차의 문제, 강원도의 지역 필수 의료가 굉장히 열악한 결과로 이어지게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런 무정부적인 의료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 정부는 이제까지 뭘 해왔냐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야구 경기를 아이들이 보고 있는데 키가 큰 아이도 있고 키가 작은 아이도 있습니다. 근데 다 같이 야구 경기를 보려면 저 가운데 있는 그림처럼 키가 작은 아이한테는 발받침을 여러 개 해주고 키 큰 아이한테는 발받침을 안 해줘도 야구 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까지 해온 의료 정책은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다 똑같이 키에 관계없이 발받침을 해주는 정책을 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역대 정부가 해온 일은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일이었습니다.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것은 병원에 갈 때 병원비 걱정하지 않고 병원에 갈 수 있도록 해주자라는 것인데 강원도처럼 내가 찾아갈 좋은 병원이 없으면 병원비 때문이 아니라 병원과 의사가 없어서 제대로 치료를 못 받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저 키가 작은 아이한테 병원비 걱정을 하지 않도록 하는 보장성 강화만으로는 건강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야구 경기를 관람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람직한 정책은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함께 그 지역의 필수 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병원과 의사를 제대로 배치해주는 정책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왼쪽 그림이 우리나라가 이제까지 해온 정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현실은 저 오른쪽에 더 가깝습니다. 보장성 강화를 해주면 국민들이 병원에 더 가기 쉬워지고 그러면 의료의 수요가 늘어납니다. 그런데 의사의 공급과 병원의 공급이 제한되어 있는 상태에서 보장성을 강화해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강원도에 있는 의사가 수도권으로 빠져나가죠. 강원도에 있는 병원은 더 열악해지고 수도권에 있는 병원은 더 좋은 병원이 되는 게 보장성 강화 정책의 결과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보장성 강화 정책이 똑같은 발받침을 해주는 정책이 아니라 오히려 불평등을 악화시키는 맨 오른쪽에 있는 그림 같은 이런 결과를 초래한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이제는 보장성 강화도 중요하지만 지역의 필수 의료를 담당할 의사와 병원을 제대로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 이 의료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최근에 필수 의료 특별법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이 법은 지역 필수 의료 특별 회계를 1.1조 원짜리를 만들고, 그 돈을 지역 단위의 병원과 의사들이 협력해서 지역 필수 의료를 책임지도록 하는 협력 체계를 구축하자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시도별로 시도 필수의료위원회라고 하는 곳에서 우리 지역의 필수의료를 이렇게 개선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계획을 세우면 그 계획에 따라서 중앙정부 보건복지부가 필수의료 특별회계를 배분해 줍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계획을 잘 세우면 더 많은 재정을 배분받을 수 있고, 계획을 잘 못 세우면 돈을 적게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일회성의 자금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해에는 성과 평가를 해서 재정을 배분해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강원도의 중요한 목표는 자체 충족률을 높이는 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강원도의 자체 충족률이 27년의 계획에 따라서 실행이 됐으면 27년 말에 측정한 자체 충족률이 과거에 비해서 얼마나 개선됐느냐가 28년도에 강원도가 필수의료 특별회계에서 받을 수 있는 재정 규모가 결정되는 방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획도 잘 짜야 되고 실행을 더 잘해야 더 많은 재원을 끌어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획을 잘 세우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고 실행을 잘하는 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왼쪽에 있는 지도를 보여드리면 이게 강원도 전체를 6개의 진료권으로 나눠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춘천권, 원주권, 강릉권이 있고요. 이게 속초권이 있고 동해권, 영월은 충청북도 제천과 합쳐져 있습니다. 생활권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래서 만약에 영월에 좋은 병원을 세워서 제천으로 가지 않아도 되도록 하면 이게 강릉권으로 편입되거나 아니면 독립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철원도 마찬가지로 경기도의 의정부권에 편입되어 있는 게 현재 상황입니다. 만약에 춘천권을 강화하고 철원에 투자를 하면 철원도 춘천권으로 편입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역 필수 의료를 강화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필수 의료, 지역 완결형 필수 의료 체계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역의 병원들이 협력하는 협력 체계를 잘 구축하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충분한 필수 의료 특별회계 재정을 확보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강원도는 인구 규모가 작기 때문에 아무래도 예를 들면 소아백혈병, 대동맥 박리, 췌장암이나 두경부암 이런 발생 빈도가 낮고 난이도가 높은 수술은 강원도 내에서 다 소화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수도권에 있는 병원들과 협력해서 그런 난이도가 높고 중증도가 높은 환자는 예를 들어서 전문가를 초빙해서 강원도에서 진료를 하거나 아니면 환자를 수도권으로 이송해서 중요한 치료는 수도권에서 받고 이후 사후 관리는 강원도에서 하는 방식의 중증 환자를 위한 치료 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아무리 체계를 잘 짜도 의료 취약지에 큰 종합병원이 없으면 결국 응급환자 중환자를 제대로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큰 종합병원이 없는 곳에는 제대로 된 종합병원을 지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끝으로 1차 의료와 통합돌봄을 연계해서 만성질환을 잘 관리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각각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구체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강원도는 5개, 6개의 중진료권으로 나눠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이제 대학병원, 상급 종합병원을 중심으로 한 대진료권으로 나누면 3개의 대진료권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춘천권, 원주권,
강릉권 이렇게 세 개 진료권으로 나눠지게 되고 이 세 지역의 거점이 되는 대학병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대학병원들이 그 지역에 있는 종합병원, 작은 중소병원들과 협력해서 이 지역의 필수 의료를 책임지는 협력체계, 앞서 허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필수 의료를 책임지는 생태계를 만들어내자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강릉 아산병원과 원주 세브란스는 상급종합병원이지만 강원도의 병원이 상급종합병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춘천권의 중증 환자 진료를 책임지기 위해서는 강원대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기존의 상급종합병원 지정제도는 그 대학병원들을 쭉 성적을 평가해서 1등부터 몇 등까지 줄을 세운 다음에 몇 등까지만 상급종합병원 이렇게 자르는 겁니다. 근데 그런 방식으로는 춘천 지역에 사는 우리 국민들이 중병에 걸렸을 때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는 접근권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하는 원칙이 성적이 아니라 지역에서 제일 좋은 병원이 어디냐. 그게 기존의 상급종합병원의 기준에 못 미치더라도 우선 임시 지정을 하고 육성하는 게 정책이 목표여야 되지. 너는 상급종합병원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니까 상급종합병원은 이 지역에 없어도 돼 라고 하는 정책은 지역을 차별하는 정책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앞서 수도권과 연계한다는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큰 종합병원이 없는 의료 취약지에는 큰 종합병원을 만들어야 합니다. 근데 이게 생태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병원을 새로 짓는 방식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병원의 규모를 확충해서 300병상 이상급 병원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속초에는 속초의료원, 삼척의삼척의료원, 제천에 영월에는 영월의료원이 있어서 공공병원을 300병상급으로 확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고 그 지역의 상황을 고려해서 그 지역에 이미 있는 민간종합병원을 공익적 민간병원으로 지정하고 정부가 재정을 투자해서 300병상급 이상 규모로 확충하는 것도 우리가 고려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것을 앞서 말씀드린 필수의료 특별회계라고 하는 재정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제도와 법이 짜여져 있다는 말씀을 끝으로 그 1차 의료와 통합 돌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제 제 말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그 평창에서는 굉장히 혁신적인 실험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평창군의 지도인데요. 평창에서는 평창군을 이렇게 크게 4개의 지역으로 나눴습니다. 그런 다음에 기존에 있던 평창군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인력을 통합해서 이 4개 지역을 담당하는 4개의 팀으로 재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건지소, 진료소, 보건의료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진부면, 대관령면을 담당하는 팀, 대화면, 방림면을 담당하는 팀으로 나누고 그 팀이 그 지역의 간단한 만성질환자의 외래 진료와 방문 진료와 그 다음에 더 필요하면 통합돌봄을 사회복지 자원과 연계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그 결과 지역 주민의 건강 수준이 좋아지고 의료비 지출이 줄어드는 획기적인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평창군 사례에서는 그 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통틀어서 건강생활지원센터라고 하는 조직을 재편해내자라는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방식이 1차 의료, 만성질환에 대한 의원급의 외래 진료와 통합돌봄을 실질적으로 유기적으로 연계해내는 굉장히 중요한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농촌에서는 평창군 방식으로 하면 되지만 이제 도농복합지역이나 도시에서는 민간의료기관 의원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방식으로 지역 담당, 지역의 1차 의료, 외래 진료, 그리고 방문 진료를 담당하는 조직을 만들어내되 거기에 민간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고 공공이 그 민간의 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보완해내는 방식으로 그 건강생활지원센터 1차 의료와 통합돌봄을 연계해내는 방식이 구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앞에 말씀드렸던 큰 그 4개의 강원 지역 필수 의료를 개편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27년 이제 그 필수 의료 특별회계가 처음 그 시작되니 강원도에 앞으로 이제 한 6개월여 동안 강원 지역이 지역 필수 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기관들이 어떻게 협력하고 필수 의료 특별 회계를 재원으로 해서 강원 지역의 지역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를 같이 고민해 나가는 이제 시간이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앞으로 강원 지역의 지역 필수 의료의 문제를 필수 의료 체계를 재건하는 그런 일종의 그 아이디어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을 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네, 회장님. 안녕하세요. 강원도의사 이종입니다. 강의 잘 들었습니다. 질문이 좀 있는데요. 지금 그 중증도 고려 입원 환자 사망 현황을 보면 춘천이 124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각 지역에서 의대를 유치하려고 많이 애를 쓰는데 춘천에는 강대 의대도 있고 한림의대도 있습니다. 춘천 성심병원도 있고 강원대병원도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그 인구 30만도 안 되는 도시에 의대가 2개나 있고 종합병원이 2개가 있는데도 이런 그 입원 환자 사망 현황이 이렇게 100이 넘어가는지가 궁금하고요. 연 1.1조 원인데 그게 대한민국 건지 아니면 강원도 건지 궁금하고 300병상 그 확대하겠다는데 의사 고용이 힘든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고 대한민국 그 의료가 무정부적이라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나마 전 세계적으로 도농 격차가 가장 적다고 알고 있는데 그 말씀도 확실한지 좀 궁금합니다. 네. 그 먼저 이제 춘천에 그 의과대학이 2개나 있고 대학병원이 2개나 있는데 왜 이렇게 사망률이 높냐라고 하는 것은 이게 대학병원이지만 실제로 그 뭐랄까 다른 지역의 대학병원 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대학병원 수준의 진료가 지금 현재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고 거기에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교수들이 사직하고 수도권 병원으로 옮겨가고 뭐 또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고 이렇게 하면서 그 대학병원의 진료 기능들이 계속해서 위축되고 있는 게 그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농격차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이제 OECD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가 도농격차가 이제 적은 것처럼 보이는데 그 도시와 농촌을 구분하는 기준이 아마 좀 그 상당한 편차가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제가 세부적인 통계를 그 기준까지를 보진 않았지만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보여지는 현실은 뭐 이럴 수밖에 없다는 또 질문이 있어요. 예. 1.1조 원은 그 우리나라 전체고요.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배분 기준은 인구니까 인구 기준으로 하면 이제 강원도가 예를 들면 한 300억 줌을 그 배정 받게 되는데 1.2조 전체가 배정된다고 하면 근데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계획을 잘 세우고 실행을 잘 하면 그리고 또 강원도가 의료 취약지니까 인구 비례보다는 훨씬 더 많은 재정을 특별회계에서 받아올 수 있고 또는 또 받아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사 고용 문제요? 예, 그러니까 그 이제 첫 번째는 지금 당장은 저는 있는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시스템, 뭐 순환 당직 체계 같은 그런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필요하고
장기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기존에는 병원을 새로 세우면 그 병원이 의사를 독립적으로 구해야 되는 그런 체계였다면 지금은 그 지역 단위로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한 협력 체계를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학병원에서 교수를 파견하기도 하고 대학병원에서 양성된 인력들이 그 병원에 가서 근무하면서 협진을 하기도 하고 이런 체계를 통해서 대학을 중심으로 한 인력의 양성 확보 방식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파견이 굉장히 중요한데 아직 법적으로만 미약해서 네, 고치겠습니다. 예, 아직 임기가 2년이 남았습니다. 제 임기가. 네,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장 김문희입니다.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은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저도 많은 부분 우리 의원님의 말씀에 동의를 드리고, 근데 좀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지방의 대학병원들은 모두가 어렵습니다. 뭐 공과 사를 구분 없이 되게 어려운데 그래도 저희 동네 다른 행정병원이나 대학병원들 잘 버텨왔고 인력적 유출도 최대한 막고 그런 인프라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를 갖고 있죠. 어떤 사람들을 뽑아서 이렇게 파견을 보내고 하는 아이디어는 정말 좋은데 그런 사람들 뽑는 게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단순히 비용만 가지고 해결될 수는 없는 것이고 그걸 뽑을 수 있는 것도 그 기관의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본원도 사실은 유지하기 어려운 환경에 있는 그런 기관들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지역의 거점이 되는 인프라와 어떤 그런 역량과 역사를 갖고 있는 데에다 번역 책임의 권한을 좀 주시고 역할을 좀 부여하시면 강원도 전체에 어떤 지금 의사회장님 말씀하신 것 같은 인력을 배분하고 보내주고 하는 데 있어서 훨씬 효율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고 완성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에 대한 검토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책임의료기관과 거점의료기관이라는 두 가지 법적 용어가 필수의료 특별법에 나오는데요. 그 거점의료기관이라고 하는 곳은 그 해당 진료권 내에서 그 병원이 주변에 있는 작은 병원들과 협력해서 지역 필수 의료를 책임지는 역할을 하는 병원을 저희가 거점 의료기관이라고 하고 책임 의료기관은 보다 이제 행정적인 측면, 관리적인 측면에서의 역할을 하는 것을 책임 의료기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주 세브란스나 강릉 아산은 권역 거점 의료기관의 역할을 필수의료 특별법에 따라서 아마 부여될 거고요. 그러면 그 거점 의료기관이 그 지역의 필수 의료를 책임지기 위해서 하는 병원 간의 협력, 인력의 파견, 뭐 교육 등의 여러 그 비용 해당하는 비용들을 필수 의료 특별하게 또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책임 의료기관이 아니고 거점 의료기관으로 지원을 충분히 받으실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국립대병원인 강원대병원은 그거보다는 도와 협력해서 행정적인 측면, 관리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부가적인 역할을 부여받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의 책임 의료기관이라는 겁니다. 네,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저는 원주시 의사회장 김영석입니다. 대부분 의원님 의견에 동의를 하고요. 근데 제가 좀 궁금한 거는 의료 서비스는 사실 어떤 양적인 그런 공급보다는 질적인 그런 성장과 안정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데 저희가 이제 공급에만 지금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이런 안전성과 그 질적인 그런 성장은 조금 도외시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옛날에는 이제 지역 환자제라고 해서 그 지역에서 먼저 의료에서 해결이 안 됐을 때 서울이나 경기도로 가는 그런 시스템이 있었다고 하면 저희 지역에서는 지금 법적인 그런 테두리 안에서는 다 그 서울에 있는 상급병원 또 빅5 병원 다 갈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이제 송기현 의원님하고도 그런 얘기 나눴었는데 김현 의원님께서 그 지역 환자제나 이쪽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그 지역 의료가 이제 지역화돼야 되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환자들이 다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면 지역에 있는 의료기관이 유지하거나 생존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역에서 치료받아야 될 환자는 진료받아야 될 환자는 지역에서 진료받도록 하는 유인이나 또는 디스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두 가지 전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지역과 수도권의 진료의 격차를 좀 줄여야 합니다. 지금은 이제 그게 너무 넓어서 특히나 이제 중증 환자 진료에서는 그 격차가 너무 벌어져 있는 상황이라 그 격차를 좀 줄이는 노력이 첫 번째 필요하다. 두 번째는 그 지역 바깥으로 가야 되거나 가도 되는 환자와 그렇지 않은 환자를 좀 구분하는 일이 필요한데 이것은 뭐 정부나 관료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의료 전문가들이 해주셔야 되는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대진료권에서 수도권과의 연계 협력이 필요한 질환의 예로 뭐 대동맥 박리 수술이나 소아 백혈병이나 또는 뭐 두경부암 췌장암과 같은 예를 들었는데 어디까지 강원도 내에서 우리가 책임지고 좋은 질의 진료를 할 수 있고 어떤 수준은 이게 우리가 수도권과 협력하거나 환자들을 수도권으로 보내는 게 더 나은 것인지에 관한 좀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잘 마련되면 그리고 그에 대한 좀 사회적 합의가 저는 있으면 그 지역 내에서 진료받는 환자에 대해서 더 많은 인센티브를 주거나 지역에서 진료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환자에 대해서 디스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주시 학사의 박혜영입니다. 저는 뭐 의료 전문가도 아니고 전문가는 아니지만 저는 좀 이렇게 좀 원주라는 특성 있잖아요. 강원도에서 왜 원주만 수도권과 동일한 조건으로 이렇게 이게 의료 혜택이 주어지는지 연구 모델을 삼아서 그걸 모델 삼아서 강원도 전체를 이렇게 하면 안 되나? 왜 춘천 안 되는데 원주는 유지가 되잖아요. 유지되는 비결이 뭔지 그거를 좀 이렇게 좀 연구하면 좋지 않을까요? 원주는 강원도인데도 수도권과 거의 비슷한 의료 환경을 유지하고 그 뭐 혜택을 다 시민들이 누리는데 왜 원주 빼고는 다 안 되는지 뭐 원주의 모델을 한번 연구해 보면 이런 해결책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냥 짧게 말씀드리면 그 지역의 그 병원과 의사의 공급이 얼마나 잘 그 균형 있게 이루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춘천하고 대학이 두 개 있는데 어떻게 대학이 하나 있는데 왜 이렇게 이제 원주는 3차급 병원인 거고요. 춘천엔 두 개 대학병원이 있지만 둘 다 2차급 병원, 그러니까 2차급 중에서 조금 큰 병원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차급 병원이 없으니까 중증 환자가 상대적으로 제대로 치료를 못 받는 게 이유이고요. 강릉 아산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굉장히 그 치료 성적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최근에 일부 이제 진료 과목의 교수들이 빠져나가면서 그 강릉 아산병원의 진료 기능이 현저하게 좀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 결과가 지금 반영된 거고 결국은 그 지역에 있는 병원들을 병원의 진료 기능을 유지시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게 저는 강릉의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2017년도에 똑같은 연구를 했었는데요. 그때는 강릉 지역의 사망률이 서울보다 더 낮았습니다. 네, 강원특별자치도 한의사회장 오민구입니다. 필수 의료 하면서 제일 중요한 건 아까 말씀하신 중증도 이런 것들을 많이 말씀하시는데 지금 우리가 의료 체계를 바꾸는 것 첫 번째는 지금 고령화되고 그다음 저출산 이런 것 때문에 문제를 많이 삼고 있습니다. 필수 의료 뭐 심장 뭐 이런 거 이상이 있으면은 대부분 농촌이나 그런 데서 의원에서는 진료할 수 없습니다. 지금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큰 병원을 가야 되고 안 되면 수도권까지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 첫 번째 진료가 이루어지는 거는 의원 그리고 한의원에서 처음에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에 있어서 의료적인 아까 평창군에서 보면은 평창 시범사업
그 안에 테두리에는 한의원이나 그런 것들의 진료가 전혀 없습니다. 근데 뒤에 설명에는 한이라고 나와 있는데 네. 그런 것들에 있어서 법 체제에서 지금 저희가 많이 빠져 있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네. 보충해서 예. 실질적으로 행정에 네. 뒷받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해가. 네. 제가 국회의원으로서 제일 고민 중에 하나가 그 선택과 집중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건데요. 한꺼번에 많은 일을 잘할 수는 없어서 이제 지금은 요번엔 요거하고 다음에 요거하고 이렇게 이제 계획들이 세워져 있는데 우선순위를 정하다 보니 이제 한의학과 관련된 이제 좀 이슈들이 좀 뒤로 좀 밀려 있어서. 네, 저는 강원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조이슬입니다. 오늘 강의 또 강원도 현실 좋은 데이터 말씀해 주셔서 많은 도움 받았고요. 또 여기 같이 계신 분들도 많은 영감 또 계획들 얻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두세 가지 질문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공공의료 지원단장으로서 최근 특별회계와 관련돼서 번역 책임 또 거점에 대한 필수 의료 많은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뜨겁게 번역 책임 의료 기관과 필수 의료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것 다 특별회계 덕분이라고 생각해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말씀처럼 어떤 치료 역량과 상급 종합병원을 통한 진료 역량 그래서 거점으로서 어떤 그 지역 완결을 하는 부분과 좀 그 권역 책임 의료기관의 어떤 기능은 좀 구분해서 의미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 말씀드린 것처럼 강원도는 굉장히 산발적이고 지역들이 그 자원들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이런 그 흩어진 자원들을 어떻게 좀 효율적으로 관리하느냐라는 관리와 행정은 분명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담회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300병상을 짓지만 그곳에 필요한 의사 인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역량을 갖춘 대학병원들에서 함께 해주신다면 그런 부분들이 훨씬 쉽지만 실제 제가 공공임상 교수 제안하고 한 3, 4년을 운영을 하다 보니 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한 새로운 인력 파견이기 때문에 그에 그 필요한 어떤 행정적인 소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강원도에서 의료 인력을 순환하고 자원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분명 이 흩어진 부분들을 좀 구심점을 가지고 관리하는 그런 어떤 기관이 권역이라는 역할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어떤 그 역량별로 이제 사망률이 차이가 나는 부분들은 저도 그 심평원의 제2번 이제 회의를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들을 이제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원인들을 조금 파악하면서 좀 더 심층적으로 보아야 되긴 하지만 이 또한 좀 지역의 특별성은 있습니다. 모든 것이 결국 인구 밀도, 밀집도하고 관련이 있고 특히 이제 춘천권을 보니까 2차 병원이 2개가 있는데 상급은 없고 그러면서 환자를 좀 나눠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으로 선택해서 키울 수 없는 부분들이 있고 또 소득 수준이나 여러 요건들에 따라서 이제 더 이상 어떤 CPR을 하지 않고 그냥 바로 익스파이를 원하는 환자들도 굉장히 많으신데 요양병원이나 다른 2차 병원에서 백업을 해서 보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또한 환자 밀도가 낮아서 어느 정도는 또 경영을 유지해야 되는 문제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다른 어떤 지역과는 좀 다르게 또 다 커버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 데이터들도 분명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인데요. 저희가 그 재택의료를 좀 통합 돌봄과 관련돼서 강원도에서 확대하는 부분들을 저도 이제 해보고 싶어서 보다 보니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재택의료의 수가나 모든 부분들은 사실 다 도시형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아까 그 데이터에서도 1차 의료와 재가 의료는 비례하듯이 1차 의료 자체가 활성화되지 못하다 보니 이 부분을 재택의료를 어떠한 방법으로 활성화는 어렵고 그렇다면 강원도형은 좀 더 방문 간호를 접목한 그래서 의사 슈퍼바이저 하에 좀 원격 의료를 접목하는 어떤 그런 특화된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좀 제도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거 고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제안 그리고 질문 감사드립니다. 조희숙 단장님께서 의료정책 전문가이시고 오랫동안 강원도의 의료에 대해서 고민을 해오셨기 때문에 저는 조희숙 단장님께서
그 강원도의 지역 필수 의료 계획을 만드는데 굉장히 많은 어떤 아이디어 그리고 헌신을 해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계획을 좀 짜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 필수의료 특별회계 필수의료 특별법을 이제 저는 필수의료 지방분권법이라고 부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는 중앙정부가 그러니까 사업의 내용을 정하고 예산을 정해서 지역으로 내려보내는 방식이었다면 필수의료 특별회계는 지역에서 짠 계획 그리고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예산을 중앙에 보내서 중앙으로부터 승인을 받는 방식을 택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많은 부분들을 저는 필수의료 계획에 담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을 드리고 혹시 이제 그 법적으로 제약을 받는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저희가 뭐 정부와 상의해서 법적인 규제가 있는 불필요한 규제가 있는 부분들은 풀어나가겠다는 그런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네, 수고하셨습니다.